이제 해외 수입 프로세스, 해외에서 상품을 찾고 그 찾은 상품을 독점권까지 협상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모든 걸 마무리한 다음에 한국으로 수입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것도 지금 제가 수입했던 컵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아이템 찾기. 자, 여러분들 뭔가 아이템을 찾을 때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정립을 하시고 많이 좁혀서 시작을 하셔야지 돼요. 지금 전시회, 웹서칭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찾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특정하지 않고 시작을 하면 너무나 정보가 방대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어느 정도 많이 좁혀 오시고 이제 해외 수입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컵을 전시회에서 찾았어요. 독일 암비안테라는 전시회에서 찾았는데요. 세계에는 전시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전시회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벤트 아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텐타임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두 사이트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앞으로 진행될 전시회, 이미 지나간 전시회 이런 거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하는데 어느 정도 특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유럽이면 유럽 이렇게 좁혀 들어와서 나라도 아마 한번 좁혀 보세요. 자, 프랑스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회들이 쫙 나옵니다. 이거를 사실 하나하나 많이 봐주셔야지 되고요. 이건 메종 오브제라고 프랑스에서 가장 큰 소비재 전시회예요. 약간 작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는 전시회를 이렇게 막 샅샅이 뒤져보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렇게 봄으로써 머리도 좀 환기가 되고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좀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없으시더라도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저기 보시는 것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지금 올해 벌어졌던 이렇게 전시회에 참석한 업체들을 막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들어와 보시고, 자, 이런 업체도 있고요. 이런 업체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상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업체명인데요. 업체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쇼핑을 눌러보면 이미 이렇게 유럽 구매 대행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대부분 다 해외 직구예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해외 직구로는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는 알고 있고 수요는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 중에 아직 이 상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시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업체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이 상품을 근데 이 상품은 너무 비싸네요. 굉장히 고가인데 자 지금은 방식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보셔가지고 이거를 수입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이후를 스텝을 밟으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은 제가 수입하기로 하는 업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전시회를 통해서 업투유라는 회사의 제품을 알게 되었고요.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먹마이 유스프컵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더니 구매 대행으로는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유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제가 수입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공장을 컨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시회 처음에 오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요. 이런 전시회 상에서 보면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자, 여기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메일 주소도 나오고 전화번호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메일 주소를 근거로 이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메일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모든 일들은 영어로 벌어질 텐데 그러면은 당신은 영어를 잘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는데요. 유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걱정할 게 아닌 게요. 지금 너무 시대가 좋아서 구글 영어 번역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되게 단순해요. 어렵게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고자 하는 말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진행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품을 암비안떼 전시회에서 보았습니다. 그 상품 이름을 그냥 A라고 할게요. A 상품은 한국 시장에서 판매가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수입에 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수출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할 말만 깔끔하게 이렇게 쓰시고요. 이거를 구글 영어 번역으로 돌립니다. 자, 내용은 보시고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만 손보시면 돼요. 그렇게 손봤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도 이제 회사 대 회사의 일이니까 기본적인 건 지켜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맨 하단에 나오는 건데, 자, 베스트 리가즈 자기 이름 쓰시고, 직함 써주시고요. 회사명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소, 정보,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런 포맷으로 해서 깔끔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회사 대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또 너무 없어 보이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지금 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살짝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진행하실 때 제가 이제 후회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직함을 웬만하면은 사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뭐 이사나 팀장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중간에 협상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뱉은 모든 말들이 결정이 되어 돌아오거든요. 번복하는 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격 협상이나 여러 부분에서 판을 깨고 다시 뒤엎고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이랬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면 모든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부장이면, 번복을 할 때, 내가 우리 사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사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라. 요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스무스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사장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봤을 때 사장이 이메일도 보내고, 사장이 모든 걸 보고도 하고, 사장이 또 전화도 해야 되고, 뭐다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쪽 업체에서도, 얘네는 1인 기업이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영세한업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은 약간 큰 업체인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메일을 보내고 나면 담당자가 저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협상의 시작이 됩니다. 몇 번 이제 이메일이 주고받다 보면 그쪽 회사에서는 그래,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근데 너희 회사는 뭐 하는 회사니? 라고 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때 저희는 파워포인트로 예쁘게 저희 회사를 포장해서 보내야 하는데요.